이런 것들이 전부 잘 완벽하게 조금은 연습이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조금 중급 기술로 넘어가게 되는데, 스템 턴과 이제 베이징 롱턴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스템 턴과 베이징 롱턴에서 이제 하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인데,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은 경사면에 맞춰서 내 발과 무릎, 골반, 어깨선이 평행을 이루는 그 자세라고 해요. 이 자세를 만드는 첫 번째 연습이 이제 스템 턴이에요. 전반부에는 스노우 플라워 턴을 유지해서 스키가 아래쪽으로 낙하하고 체중 이동을 통해서 바깥쪽 스키 압력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안쪽 스키를 긁어서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턴 후반부에는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긁어 모을 때는 인 엣지에서 아웃 엣지로 넘겨주면서 긁어 모아 주셔야 돼요. 이게 바깥발 쪽에 체중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안쪽 발을 긁어 모아 준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인 엣지가 걸려가지고 안쪽으로 스키가 잘 안 따라오는 경우도 생기는데, 인 엣지에서 아웃 엣지로 넘겨주면서 엣지를 넘겨주면서 아웃 엣지를 긁어서 모아줘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베이징 롱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베이징 롱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저속보다는 중속, 그 다음에 초급자 슬로프보다는 조금 더 중급자 슬로프에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기 처음에 이제 써놓은 게 턴의 속도가 느리게 되면은 스탠스의 변화가 생기거나 밸런스 깨지기가 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패러렐 스탠스부터는 스키가 11자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균형 잡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이제 4발 자전거를 타다가 보조바퀴를 빼고 2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너무 느린 속도로 가게 되면 균형 잡기가 힘들듯이, 패러렐 턴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확한 자세로 연습하고 싶다고 해서 초급자 슬로프에서 연습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오히려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은 턴의 속도를 스노우 플라워 턴이나 스템 턴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연습을 해주시는 경우가 좋고, 베이징 롱턴에서 또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전반부의 스탠스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레슨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른 체중 이동. 체중 이동이 오른발 턴이 만약에 끝나고 나서 다음 턴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보면은 업 동작을 다운 끝나고 다음 업 동작을 체중에 들어갔던 발로 업을 진행시켜 주면서, 버티컬 무브먼트를 진행시켜 주면서 천천히 이 반대쪽 발로 체중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발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조금 빠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발이 오른발에서 왼발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다음 바깥발 왼발이 폴라인 쪽으로 너무 급하게 보려고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스키는 폴라인이 아니고 이제 한 턴의 마무리에서 만약에 펜스 방향을 본다고 했을 때 오른발은 펜스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버티컬 무브먼트를 통해서 스키가 낙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려 주어야 되는데, 이 주발이 왼발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이 발로 내가 턴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테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조금은 A자 스탠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반부에 이른 체중 이동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아까 전에 몸턴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의식적으로 턴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가 보면은 다른 안 좋은 동작들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이 낙하하는 과정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여유 있게 턴을 기다리게 되면은 다리도 조금 쉽게 모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버티컬 무브먼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비슷한 내용인데, 내가 턴의 마무리 후에 다음 턴으로 움직이려고 버티컬 무브먼트를 정확하게 해주게 되면은 스키는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낙하하게 되면서 다음 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버티컬 무브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산 쪽으로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그냥 위로만 일어나게 되면은 스키의 낙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중 이동도 생각보다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버티컬 무브먼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느린 속도로의 활주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일치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턴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턴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이 턴의 스피드가 너무 제어가 된다면은 다음 턴으로 넘어갈 때 이 에지 체인지 구간에서 내가 불안함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탠스가, 좁은 스탠스가 조금씩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넓어질 때는 넓은 11자가 아니고 오히려 테일이 넓어지는 A자 스탠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베이징 롱턴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너무 느리게 활주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속 이상의 속도를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쇼턴인데 이런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확하게 잘 하실 수 있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쇼턴으로 넘어가게 돼요. 쇼턴에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크 포인트 6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6가지. 첫 번째는 프레스 타이밍이에요. 프레스 타이밍은 쇼턴을 처음에 이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되게 빨리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스킬을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프레스 타이밍이 턴 후반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프레스 타이밍이 턴 후반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피보팅의 양이 많아지거나 테일성 쇼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초적으로 저희가 쇼턴을 연습할 때는 이렇게 테일성으로 처음에 연습을 해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정확한 쇼턴을 타기 위해서는 프레스 타이밍이 후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스노우플라워 턴부터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프레스 타이밍이 언제 들어가야 된다고 배우죠, 저희가? 턴의 중반부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쇼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빠른 템포 안에서도 쇼턴의 프레스 타이밍도 중반부부터 최대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눈발이 아래쪽으로 날리는 것이 아니고 옆쪽으로 날린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옆으로 날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우리가 옆에서부터, 그러니까 폴라인이 떨어지면서 턴의 중반부부터 날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이 중반부부터 정확하게 가압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티컬 무브먼트. 턴 마무리 후에 스키팁을 적극적으로 폴라인 방향으로 유도해주기. 이게 뭐냐면은 버티컬 무브먼트는 우리 몸의 움직임이고, 지금 밑에는 제가 스키의 움직임을 많이 설명드렸는데, 턴을 마무리를 한 후에 쇼턴에서는 이제 롱턴보다는 빠른 템포로 타기 때문에 다음 턴으로 이제 도입이 빨라야 되는데, 버티컬 무브먼트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움직임을 표현을 하면서 폴라인 쪽으로 내 중심 자체가 잘 움직여 주어야지만 스키도 이 아래쪽으로 유도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스키의 팁이 빠르게 떨어져야 그 다음 턴을 만들기가 쉬워요. 세 번째, 턴 후반부에 낮은 자세 만들기인데요. 후반부에 높은 자세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쇼턴에서 바깥발의 스키가 밀려서 턴 마무리가 좀 어려워져요. 이게 아까 전에 테일성 컨트롤이랑도 조금 일치가 되는 부분인데요. 스키의 프레스를 할 때 보면은 바깥발 스키를 이렇게 밀면서 턴을 하는 경우는 보면은 이 대체적으로 이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깥발 다운 자세가 만들 때는 쇼턴에서는 내가 연습할 때 최대한 좀 낮은 자세를 만들어주면서 다운 포지션을 만들어 주어야 바깥발에 조금 더 체중 이동이 잘 되고, 이 중심도 바깥발 쪽으로 잘 체중 이동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이 폴라인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산 쪽에 남아있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후반부에 너무 높은 자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바깥발 스키랑 내 중심 자체가 멀어지게 되면서 내 다음 턴, 그러니까 다음 진행 방향인 폴라인 방향으로 내 중심 자체가 움직여줘야 하는데 준비 상태가 너무 늦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턴에 넘어갈 때 버티컬 무브먼트를 할 때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 많다. 그래서 내가 바깥발 쪽을 조금 더 다운 해주면서 낮은 자세를 만들어 주어야 내가 그 다음에 버티컬 무브먼트를 할 동작도 생기고, 내 중심부도 산 쪽에 남아있지 않고 계곡 쪽으로 계속 잘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음은 상체 고정. 이 상체 고정은 쇼턴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저는 상체 고정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은 하체 움직임이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많이 알려드려야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연습을 좀 하다 보니까 상체는 자연스럽게 스키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연습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빠른 리듬의 쇼턴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쇼턴을 하면서 상체를 계속 계곡 쪽 방향을 본다기보다는 스키 방향을 어느 정도 따라가 주면서 타주어야 이 스키 움직임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선은 폴라인 방향으로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체는 스키 방향으로 좀 따라가 주다 보니까 이 시선마저 따라가 주게 되면은 내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롱턴이랑 비슷하게 같이 스키 방향으로 따라가 주게 되면 다음 턴을 넘어가기가 좀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선만큼은 조금 더 폴라인에 고정을 시켜주고, 상체는 조금씩 따라가 주면서 이게 익숙해졌다면, 스키 움직임이 잘 나온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체를 조금씩 아래쪽으로 더 고정을 해주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폴 플랜팅. 폴 플랜팅은 턴이랑 다르게 다운 타이밍에 맞춰서 폴 플랜팅 준비를 하고 업 동작에 맞춰서 폴 플랜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항상 쇼턴은 업다운 동작에 맞춰서 폴 플랜팅도 같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리듬이 짧다 보니까 폴 플랜팅 타이밍을 처음에 맞추기가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동작을 거의 한 동작처럼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운 동작을 내가 연습을 하면서는 무조건 폴 플랜팅 할 자세를 항상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폴 쪽 끝이 앞으로 좀 나와 줘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 플랜팅 자세를 만들 때 폴 끝이 너무 스키 방향 쪽으로 내가 폴을 이렇게 내미게 되면은 이 어깨가 다치면서 상체가 많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 플랜팅 하는 방향은 스키 방향이 아닌 내가 상체 고정을 할 수 있는 폴라인 쪽 방향으로 최대한 찍어준다고 생각하고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리듬감 만들기. 리듬감은 자신감의 리듬감을 형성한다면 일정한 쇼턴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써놨는데, 리듬감을 이제 레슨을 받으시다 보면은 이제 코치님들이 리듬을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이제 본인만의 리듬감을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정한 박자로 좀 느리게 연습하셔도 되니까 느린 박자로 연습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좀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짧은 박자로 연습을 해주시면서 경쾌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초 내용을 통해서 기초 동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하신다면은 이번 시즌도 좀 더 안전하고 재밌는 스키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